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AI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AI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서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입니다. 최근 AI에 대한 악용 사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AI 안전성,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AI 안전연구소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참 할 역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AI 안전 또 안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펼쳐서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별보좌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계속 따라오면서 이제 계속 보도를 해드렸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출범한 곳은 AI 안전입니다.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좀 안전이라는 말에 좀 와닿기는 와닿는데 어떤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5월 21일 날 이제 서울 세이프티 AI 세이프티 어떤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통령께서 AI 안전연구소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 참석하신 10개국 정상들한테 필요성을 역설하셨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6개월 후인 지난주 11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안전연구소 연대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개소식은 사실 오늘 했지만 이제 거기서 10개국이 모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이 모여서 결국은 AI가 가져온 진짜 현기증 나는 여러 가지 혁신, 이건 다 알고 있죠. 근데 딥페이크로 대표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기 사건부터 해서 이런 위험들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혁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옛날에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얘기가 있었죠.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요즘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양극화 말씀하시지만 AI 디바이드라는 얘기가 요즘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자와 활용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국가끼리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혁신과 안전과 이런 포용성, 이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이 있고요. 그 안전에 대해서 이제 AI 안전연구소가 오늘 정식으로 개소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AI에 대한 향후의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그런 거를 갖다가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정책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또 AI 모델들이 나오면 위험성 평가도 하고 그 정보 국제적으로 공유도 하고 이런 걸 전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AI 디바이드, 그다음에 AI 세프티, 안전이죠.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공감이 갑니다. 요즘 챗 GPT가 나오면서 아주 단면적인 예지만은 교수님이 무슨 질문했는데 빨리 이렇게 숨어서 챗 GPT한테 물어봐서 답변하는 친구가 그냥 오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 시작 아니겠습니까? AI 격차에 누가 잘 이용하느냐. 그러면 지금 시작이고요. AI 사실 2년 전에 11월 30일이죠. 챗 GPT 나와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지금 보면
6개월마다 2배 이상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저 며칠 전에 우리 수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GPT-4가 수능 국어 4등급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나온 5화는 한 개 틀렸답니다. 1등급이라. 1년 만에 그럴 수가 있나요? 작년엔 못 하던데. 예, 올해는 아. 한 개 틀리고 1등급이랍니다. 올해는요. 현기증 납니다. 자, 그 한 축에 AI 디바이드가 있고 예. 오늘 다뤄볼 주제는 AI 세이프티입니다. AI 안전. 전 세계가 함께 몰두하는 그런 키워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오늘 출범한 AI 안전연구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AI 관련해서는 기술만 갖고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갖다가 공유도 하고 또 잘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네.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예.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정책 개발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유엔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OECD에서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이번에 참가한 10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뭐 우리나라, 예. 독일,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은 AI에 있어서 기술 선진국이니까 네. 위험성도 지금 빨리 닥치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결국은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를 하자. 이것이 이번 연구 어떤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네. AI Safety Institute 네트워크. 예, 그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I 안전연구소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나라의 AI 안전 관련한 문제도 다루지만 이게 이제 세계적인 맞습니다. 화두니까 예. 네트워크까지도 예.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도 함께 갈 때도 예. 이제 이 기관이 앞으로 선봉했을 것 같은데요. AI 안전 이거는 이제 AI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연구소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해킹 문제 좀 불안한데 그리고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됐던 딥페이크 이것도 다 지금 AI를 섞어서 가니까 이제 더 무서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악용 사례들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볼까요? 지금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딥페이크, 딥페이크. 예, 네. 그다음에 딥보이스라고 하거든요. 네. 목소리를 그대로 하고 입술 모양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네. 이미 국제적으로 어떤 금융 쪽에서 사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요즘엔 원격 회의, 비디오 컨퍼런스 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죠. 예, 그래서 네. 1월 달에 홍콩에서 어떤 회사인데 런던에 있는 본사의 CFO가 예를 들면 2억 홍콩 달러, 약 네. 2,500만 달러 되는데 어디를 송금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그런 사건들이 비즈니스 이메일 사기 사건으로 되는데요. 네. 이번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메일이 오니까 너무 고액이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컨퍼런스 콜 하자. 그랬더니 화면에 자기 포함해서 6명이 사실은 비디오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5명 보니까 얼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회의했더니 자기가 확신을 하고 2,500만 달러를 보냈어요. 딜이 체결됐다, 성사됐다 해서. 그리고 예? 2,500만 달러 송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혼자 진짜고 나머진 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였습니다. 딥페이크, 딥보이스.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이 6개월마다 2배씩 좋아지고 있어서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기술이 요즘 AI 에이전트란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AI 비서. 예. 네. 그게 지금 내년 2월에 나오는 건 거의 완벽하게 나오거든요. 예. 우리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하고 자비스 똑같아요. 있죠. 예, 네. 그런 형태가 나오니까 예. 걱정입니다. 자, 지금 방금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딥페이크 관련돼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뭐 같은 학우들을 얼굴 합성해서 뭐 하고 또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예. 그런 피해들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업형 범죄,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킹은 워낙 더 큰 문제고 딥페이크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겠지. 교수님은 아시지 않나요? 이게 딥페이크인가 아닌가?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을 한 지 지금 4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창가방패의 싸움이라 왜 지금 맞고 내일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요. 예. 지금 오늘은 제가 막을 수 있는 툴을 만들 수 있어요. AI 찾았어요, 툴을 시켜서. 교수님이. 예. 그랬는데 내일은 그걸 극복하는 또 다른 AI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단 없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 국가만의 신문은 안 되고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아. 지난 21일,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게 이거는 완전 극복 못하지만 국제 연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수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저희도 AI 안전 연구소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독일도 하고 있고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기술이 창과 방패 우리가 막아내는 거 만들어내면 또 공격하는 게 만들어지고 예, 맞습니다. 그럼 끝도 없습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이거? 그것도 없죠. 끝도 없어요? 예, 제가 40년 동안 이 네. 분야를 해왔는데 네.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거 갑자기 좀 불안해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우리나라에 처음 인터넷 상업용 인터넷 된 게 94년인데요. 예. 그때 인터넷이 딱 등장해서 이 비즈니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해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이버 시큐리티란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시큐리티라는 것이 세이프티, 시큐리티, 트러스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지금 안전이라는 얘기지만 책임감 있는 AI, responsible AI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뿐만이 아니라요. 방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 사회, 한 국가,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입법도 이게 따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요. 예. 이게 같은 사기 범죄라고 하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거는 좀 따로 카테고리 입법도 필요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전 세계가 AI에 대한 입법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입법을 한다는 얘기는 규제인데 규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규제해봤자 그걸 피해 나가는 기술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EU에서 사실은 AI 액트라고 해서 AI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너무 과도한 규제가 돼가지고 혁신을 막기만 하고 거의 쓸모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작년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10월 30일 날 행정명령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소프트한 규제를 만들었는데 또 기술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어제 AI법을 이제 상임위원회를 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혁신 그리고 AI 산업 촉진에 중점을 두되 인간의 어떤 기본 권리라든지 위험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은 기본법을 일단 상임위원회에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법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입법 외에 이걸 어떻게 막아낼까요? 어릴 때부터 좀 막 교육을 해야 될까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네요. 예, 이 특히 대한- 뭐 딥페이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히 아동 성인물도 그렇고 예. 여러 개 사회적인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라든지 막 만들고 예, 가짜 뉴스 나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사회에 불신풍조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적인 어떤 규정만 갖고는 안 되고 윤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AI 윤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 9월 달에 유엔에서도 사무총장이 어떤 리포트를 만들어서 범지구적인 문제로 이걸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이 해킹 문제입니다. 해킹 문제는 이젠 정말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인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가상자산 지갑을 뭐 북한 해커가 예. 조 단위를 뭐 해킹해가지고 털어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해킹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사이버 회복력이라는 키워드도 예. 함께 나오고 있고 예. 이게 참 기술이 발달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나 반대급부도 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킹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도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네. AI, AI 시대는 시대는 AI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하고 액션을 스스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로봇하고 맞으면 우리가 AI 로봇도 나오고 터미네이터입니까? 예, 예. 네.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각종 금융이라든지 모든 것에 우주선 네. 여기다 AI가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거를 해킹하면 이제 해커가 원격 조정을 가능합니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로봇도 이 어떤 상대방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적대를 변할 수도 있고 전쟁에서도 예. 전투기가 거꾸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예. 금융에서도 이렇게 싹 가가지고 예측 평소에 잘하다가 얘가 갑자기 상대방 작전 세력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지금도 주식시장도 다 100% 디지털 아닙니까? 온라인? 예, 예. 이것도 근데- 그냥 막 바꾸길 수가 근데 있네요. 이제 그 지금까지는 애널리스트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AI가 금융하고 부딪히면 얘가 자율 판단을 합니다. 리포트도 쓰니까 지금. 예. 자율 판단을 해서 웬만한 것은 투자도 자기가 하게 하고 다 권한을 주거든요. 그때 평소에 잘하다가 해커가 원격 조작하면은 큰일 나죠.
그러면은 지금 준비는 돼 있나요? 우리 사이버 업계라든가 국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AI 안전연구소 연대에서는 우리가 계속 AI 모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제미나이 뭐 쫙 나오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업스테이지도 나오고 예.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숨겨져 있는 위험 요소는 있는지 없는지 다 평가하고 예. 그 정보를 공유하자.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아까 회복 탄력성, 네,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일이 벌어져서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빨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사이버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인데 네. 그런 것들은 한국과만의 심으로 안 되고 여러 어떤 국가들의 사실은 협력을 통해서 범인도 빨리 색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북한이 네. 가상화폐 거래소 이렇게 1조를 해킹하는 문제, 가져갔다.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씩 지금 해킹하고 있다고 유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좀 강한가 봅니다. 해커팀이. 그쪽은 돈벌이 수단으로 하죠. 아. 북한은 최근에는 정보를 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보면 왜 대양 시대에 해적 국가 있었죠? 있었죠. 지금 북한이 해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해적 국가. 예, 네. 그래서 핵 개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많이 해킹해서 연간 10억 달러씩 이상을 해킹한 다음에 그걸 자금 세탁을 합니다. 자금 세탁 통로가 다 있어요 또. 그러니까 코인만 노리는군요. 예, 흔하니까. 예, 쉽게 하니까 예. 회색지대가 있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핵 개발 자금으로도 쓰고 사치품도 사고 별거 다 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사이버 회복력도 중요합니다. 왜냐, 피해를 입었다고 우리가 그거를 무한대로 그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빠르게 대안, 빠르게 처리, 끊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만 할 수가 없고 세계적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이미 AI 세이프티, 해외 뭐 AI 안전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이고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성이 워낙 커지니까 네. 작년에 이제 사실 AI 원조는 영국입니다. 네. 앨런 튜링이라는 학자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에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시작했고 AI라는 데는 56년에 나왔지만 그 영국이 이제 앨런 튜링 때문에 자기들이 원조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네. 작년 11월 1일, 2일 그 당시 수낙 총리가 세계 AI 세이프티 서밋 그런 걸 주창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각국이 모여서 향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영국이 제일 먼저 AI 안전연구소를 만들었고 다음에 이제 미국 만들고, 네. 예, 우리나라까지 현재 6개국이 만들고, 만들었고요. 네. 나머지 10개국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9개국 플러스 EU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국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네. 안전연구소는 계속 만들어지겠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공유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평가 툴. 근데 영국이 이제 정말 잘하는 거는 네. 영국이 자기들이 먼저 해가지고 인스펙트라고 하는 평가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갖다가 오픈 소스로 내놨어요. 네. 그래서 영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AI 안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이런 AI 안전, 그러니까 AI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막아낼까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앞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받으면서 딥페이크 이런 거는 안 된다. 또 우리 해커 같은 거 보안웨어 프로그램 까는 거 습관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결국에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또 AI 이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예. 또 우리나라만 기술이 뒤처질까? 그럼 AI 기본법은 어떤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됩니까? 이게 앞으로 제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명령으로. 입법만 달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지난 9월에 SB 1047이라고 규제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주정부에서요? 예, 주정부에서. 그랬더니 뉴섬 지사가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을 비롯한 지금 사이버 디지털 냉전이잖아요. 예. 그쪽에서는 기본권이고 뭐고 없이 안전이고 없이 그냥 기술만 나가거든요. 예. 특히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많은 쪽에서는 여기서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본 인권이라든지 네. 안전 이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민간 쪽에 자율 규제에 맡기고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도 규제하자. 네. 이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쪽의 어떤 얘기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체로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이게 이제 과방위 통과한 안을 보면 네. 최소한의 규제만 놨고 일단은 기술 혁신 이거에 중점을 둔 형태로 나갔습니다. AI 기본법 저희도 최소한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 우리만 또 너무나 강력한 규제를 하면 세계적으로 뒤처질까 봐 예.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부의 고민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가 커졌을 때 워터마크를 이제 뭐 영상에 넣는 걸 확인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위조 지펜이 아니냐도 그 종이돈에 홀로그램 넣지 않습니까? 예. 워터마크만 의무화하면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딥페이크는 이게 됩니까? 아니면 또 저 AI가 저거 워터마크도 위조합니까? 워터마크가 사실은 무형론도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범인들이 사용하는 그 AI들은 그냥 뭐 오픈 AI나 제미나이나 이런 데게 정품이 아니고요. 예. 이런 다크웹에서 사실 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돈만 주고 살 수 있는 나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AI들이 돌아다닙니다. 프로그램이요? 예, 프로그램. 솔루션이?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돈만 주면 살 수 있고 익명으로 살 수 있고 그거는 워터마크니 이런 게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화한다고 하면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여러 가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세이프 가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도 사실은 많은 정당한 보통 사람들한테는 꼭 뭐 저 굉장히 어느 정도 규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사기꾼들 나쁜 목적으로 쓰려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도 위조하고. 예. 마치 우리 예. 그림에 그런 작가가 그렇죠. 예. 사인 같은 거 할 때 맞습니다. 그것도 위조하는 예, 예. 것처럼 워터마크도 지울 수 있고. 지우기도 하고. 예. 자, 그래도요, 이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세계 증시에서 또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또 무한 성장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여기저기 태클 걸고 뭐 관세 폭탄 던지고 하더라도 이 AI 솔루션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머스크 때문인가요? 이런 쪽으로는 또 많이 좀 트럼프 그렇죠. 당선인이 예. 좀 허락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결과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에서는 맘 놓고 AI를 갖다가 그렇게 안전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거 인권이라든지 계속 생각 안 하고 개발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봐도 인터넷 초기 시대 때 미국은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어떤 자율 규제 쪽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유럽은 그때도 깐깐했죠. 규제로 나갔죠. 예. 지난 30년이 흐르고 나니까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에서 당장은 혁신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보면 AI, XAI로 통한 X, 그다음에 스페이스 X로 통하는 네. 우주, 로보택시 AI. 그다음에 로보틱스 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개가 다 결합이 돼요. 지금 세트라이트 위성에도 AI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위성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에도 들어가죠. 예, 거기 들어가서 로봇이 전혀 다른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진짜 집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AI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한다는 건 우리가 그거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제한을 하냐 이 말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AI 세이프티 연구소 네트워크를 만든 거는 네.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민간 기업, 뭐 개인들 정말 알아서 잘 하겠죠. 근데 정부의 역할이 참 이렇게 저렇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다 허용해버리니까 솔직히 지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최고 아닙니까? 예, 뭐 맞습니다. 인권이고 뭐고 없으니까 예, 예. 그걸 또 따라가야 될지 참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중심을 세워야 될지 좀 고민이 큰데요. 우리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제언해 주십니까? 우리 정부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네. 특히 대통령께서 AI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AI 혁명 시대는 우리가 G3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국가 강조하고 목표를 있죠.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도 그랬지만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우리가 결국은 AI가 가져올 혁신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네. 안전 이것도 혁신하되
받아들이되 우리가 기본 인권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민주국가로서 어떤 국제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뭐 규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범인이 있으면 확실히 잡는다. 네.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미국, 영국 그리고 자유세계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AI 안전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또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별보좌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